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가시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비대위원회를 열어서 다음 전당대회를 3월 8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결선 투표를 도입해도 최종 결정은 3월 12일 이전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월 8일에 과반을 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면 이제 결선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3월 한 10일이나 11일이나 이때쯤에 결선 투표를 하면 3월 12일을 넘기지 않고 차기 대표가 선정이 된다. 후보자 등록은 2월 초에 시작한다고 하니까 뭐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예비 경선을 거쳐서 본 경선 진출자를 가려내는 컷오프. 그걸 하고 이제 2월 중순부터 합동 토론회, TV 토론회 뭐 이거를 한다는 거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사선 의원을 지낸 유흥수 전 주일대사. 지금 현재 상임고문입니다. 이분이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요. 현재 뭐 나올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은 뭐 굉장히 여러 명입니다. 백가쟁명이다 싶을 정도로 권성동, 안철수, 김기현, 조경태, 윤상현 이 사람들은 현역 의원이고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이제 좀 관심권 밖으로 멀어져 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전부 다 뭐 후보감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죠. 이 중에서 역시 제일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오늘 BBS 라디오에 나와서 요즘에 뭐 김장연대가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김기현 장제원 연대죠. 견제받는 거 없는데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많이 칭찬해 주시더라. 장제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향성이라든지 또 장제원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의원들 또는 우리 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의 큰 트렌드를 의미하는 포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본인의 주장이죠. 안철수 의원 오늘 KBS에 나와서 나경원 전 의원과의 연대설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 아직 말씀을 나눠본 적도 없다. 연대는 절대 없다. 그래서 연대에 차단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안철수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은 전당대회에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뭐 초중반 1월 초중반쯤에 이제 중폭의 개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그냥 그 입각을 한다면 대표는 못 나오는 걸로 봐야 되죠.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 보면 그 뭐 전체적인 여론조사 말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와 중도층만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다음에 뭐 2등은 한참 떨어져서 뭐 김기현 뭐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2위권 뭐 윤상현 의원 뭐 이렇게 해서 2위권 뭐 나머지는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뭐 그냥 오차범위 내 나경원 전 의원만 상당히 앞서 있죠. 물론 유승민 전 대표 대개의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이 아닌 그냥 민주당 지지층까지도 다 합쳐서 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1등 나경원 전 의원이 2등 요 정도로 나오고 국민의힘 지지층, 여권 지지층과 중도층을 대상으로 하면 나경원 전 의원이 1등으로 나오고 뭐 유승민 정도가 2등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걸 이제 이른바 역선택이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많은 거는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은 어차피 역선택 방지 조항 뭐 넣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당원 100%를 뽑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대표 누가 좋으냐 이런 적합도 조사는 의미가 없는 게 돼버렸고 이제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심,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이 누가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는 없죠. 다만 국민공감이라고 친윤계들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를 띄우기 시작하거나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으면 그게 윤심이다. 아마 이렇게 언론에서는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안 한동훈 띄우기가 있었죠. 주호영 원내대표를 통해서 수도권, 그다음에 MZ세대에 영향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공천을 뭐 외부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세 가지 조건인데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본인이 사실 뭐 정치를 현재 뭐 선언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대표에 나오려고 한다면 내년 중폭계가 거기에 포함돼야 되는데 거기에 포함되고 나서 뭐 실제 이제 후임 법무부 장관 임명될 때까지 어쩌고 하다 보면 시간이 늦는다. 이미 정치인도 어차피 아니고, 뭐 이런 점에서 이제 그 띄우기는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띄우기가 있었는데 일제히 저도 유튜브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는 뭐 계속해서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는데 여기도 장애는 내년에 중폭 개각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후임 그 장관이 올 때까지 대략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시간상 조금 애매하다. 물론 미리 사퇴하고 뭐 그다음에 차관 대행 체제에서 이 사람들은 대표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띄우기를 했는데 이것도 약간 여의치 않은 듯 싶다. 왜냐하면 띄우기를 한 직후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권영세, 원희룡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지지율이 미미하거든요. 물론 그거는 국민 지지율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국민 지지율이 당심에도 반영이 된다고 볼 때 권영세, 원희룡 띄우기도 현재 어정쩡한 상태가 아닌가 싶고, 자, 지금은 그러면 윤심은 뭐냐?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취재해 보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뭐 본격적으로 만나지는 않지만 당권 주자들을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뭐 대개 지금 뭐 만났다는 사람들이 뭐 권성동 의원이나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만났죠.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도 만났고 윤상현 의원도 만났고, 그다음에 뭐 권영세, 원희룡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강요니까 이제 만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윤 대통령은 뭐 이 당 뭐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그냥 열심히 해봐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해봐라. 누구를 뭐 지지한다 이런 건 할 수가 없겠죠.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온 사람들은 다 윤심이 나한테 있나? 뭐 그렇게 생각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윤심이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구나, 이런 정도로는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라. 그 얘기는 윤심이 아직 자기가 누구를 밀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일종의 페인트 모션을 쓰고 있을 수 있죠. 자기 마음은 정해졌지만 자기가 또 뭐 누구를 밀어라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 그게 대외적으로 파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그냥 열심히 해보라 누구든지 만나면 아마 그런 단계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른바 김장연대, 김기현 장제원 연대, 이거는 저는 가시권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이런 거 있죠. 장제원 의원이 고문으로 돼 있고 사실상 이끈다고 하는 부산 혁신 포럼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산 혁신 포럼이 2기 출범식을 한다는데 2기. 1기 출범식 때도 당권 주자 중에서는 김기현 의원만 참석을 했고요. 2기인 오늘 출범식에도 당권 주자 중에서 김기현 의원만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 정도면 김장연대는 가시화됐다. 이 부산 혁신 포럼이라는 게 부산 지역에 있는 전현직 기관장, 그다음에 상공업계 관계자들, 뭐 지역 정치권 인사,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장제원 의원이 말로는 고문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산 혁신 포럼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면 거기에 당권 주자 중에 김기현 의원만 참석한다는 것은 이건 김장연대의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미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럼 여기에는 윤심이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거냐? 요게 이제 관심이죠. 그럼 윤심이 김기현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취재해 보면 현재 윤심이 김기현 의원한테 반쯤 걸쳐 있는 거는 사실이다. 이건 분석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윤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분석적으로 보면 반쯤 걸쳐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확정적이진 않다. 그러면 장제원 의원은 윤심을 잘 안다면서 왜 김기현 의원 쪽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김기현 의원 띄우기 단계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한동훈에 이어서 그다음에 권영세 원희룡에 이어서 이번에는 김기현 띄우기 단계다. 그러면 윤심은 김기현 띄우기에서 그냥 굳어지고 말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취재를 해보면 그런 게 아니고 대략 내년 설 연휴가 2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월. 그 직전에 어떤 형태로든 윤심이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윤심은 어떤 기준으로 전파가 될 것인가? 이것도 취재를 좀 해보면 1월 21일 이전에 가장 가능한 인물 그리고 가장 좀 내후년 총선에 대비해서 안정적이고 윤심을 잘 반영해서 당을 이끌 만한 인물을 낙점할 것이다.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 인물이 누구냐만 현재 빈칸으로 있는 거지. 현재 그 빈칸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김기현 의원인 거는 맞는데 확정적이지 않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지난번에 보니까 친윤이라는 유상범 의원이 나경원과 권성동과 김기현은 단일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전당대회를 치러버리면 나경원 전 의원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윤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을 교통정리를 어떤 식으로든 한다는 거는 아마 장관 자리를 준다든가 아니면 직접 불러서 나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그럼 이제 권성동, 김기현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만 정리가 되면 되는 거고 안철수 의원 정리가 안 될 거고 제가 보기엔 그럼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또 친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윤 대통령을 가끔 만난다고 알려진 사람 중에는 윤상현 의원이 있습니다. 그럼 윤상현 의원은 접을 거냐 그러면 별로 또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모르죠. 이제 그때까지 가봐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내년 1월 중순 정도까지 남아있을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개각 이후에도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 사이에 또 몇몇 합종연행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누가 뜬다 싶으면 그 사람들 중에 윤심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는 김기현 의원이 선두권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달 이내죠. 한 달 이내에 이제 여기저기서 두각을 나타내는 당권 주자 그런 사람들이 결국 윤심의 낙점을 받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지금 김기현 의원이 제일 앞서 있다고 그랬죠. 앞서 있는데 김기현 의원이 그대로 치고 나가서 여전히 제일 우세하다. 그러면 그냥 김기현 의원은 가는 거고. 만약에 윤심이 김기현이 아닌 다른 쪽으로 말을 갈아탔다. 그럴 경우에는 장제원 의원도 지금까지 있던 건 다 무효. 그리고 그쪽으로 지원을 하게 될 거다 결국.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확정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아마 여러 당권 주자들이 그야말로 이제 각자 대표가 되기 위해서 뛸 텐데 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뛰면 여기부터 이제 국민 지지율 또는 당원들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이제
우열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죠. 이 실력을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군요. 저 윤심이 드러나기까지. 그걸 좀 상황을 보고 윤심이 낙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